예, 자, 15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네, 아까 시간에 이제 전표 입력의 종류에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요, 여기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회계에서 거래의 자산부채 자본 증가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전표를 작성합니다. 전표 작성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루어지며 입력된 자료는 전표, 분계장 및 총계정 원장 등 장부와 관련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전표 입력하는 것은 바로 분계를 말하는데 분계를 하게 되면은 모든 장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표 작성은 가장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전표 작성이 틀린다 그러면은 회계 처리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전표 작성은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넣고 싶어요. 일반 전표 입력은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라는 곳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전에 먼저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캔 박스에 보면 일반 전표에서 전표 번호가 뭐고 계정 과목 코드, 전표 삭제 이런 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냥 읽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출금 전표 그리고 입금 전표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금 전표라는 것은요, 현금의 감소 거래로서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입니다. 현금이 감소하면 현금 계정 대변이잖아요. 예,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되고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는 출금 거래라고 부르고요. 이런 거래를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쉽습니다. 전표 작성이 쉬워요. 왜 쉬우냐? 전표 입력할 때 구분란에다가 1번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입력하면 거기에 출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생겨요.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을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예. 그러므로 차변의 계정과목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자, 출금 전표는 현금이 대변인 거래이고요. 거래 총액이 현금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거래 총액이 88만 원이다. 그러면 거래 총액 전부가 현금인 거래. 이런 것은 대변의 현금이라면 출금 전표 쓰면 편리하다 하는 거고요. 입금 전표는 그 반대입니다. 현금이 증가되는 거래로 현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인데요. 이것도 역시 거래 총액이 현금이어야 돼요. 거래 총액이 현금인 거래를 우리가 입금 거래라고 부릅니다. 전표 입력 시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2번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으로 차변에 현금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 계정 과목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는 굉장히 그 거래 금액 총액이 현금일 때 입금, 출금 이런 걸 선택을 잘 하시면 입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체 전표입니다. 입금과 출금 전표가 아닌 나머지 전표는 다 대체 전표인데 대체 전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론을 쭉 공부하면서 분계 연습할 때
차변, 대변 이래가면서 연습해봤잖아요. 그게 다 대체전표예요. 거래 총액 중 일부가 현금인 거래이거나 현금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일 경우에 전표 입력 시에는 구분란에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입력해가면서 전표를 만든다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은 안 해봤지만은 손으로 쓰는 건 해봤잖아요. 이론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차변, 대변 이래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전부 대체 전표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입금 출금 전표는 우리가 왜 안 배웠지? 입금과 출금 전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꼭 저걸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변, 입금 전표는 차변의 현금 이렇게 쓰면 되죠. 출금 전표는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전부 대체 전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없는데 뭐가 좋아요? 빠르니까 좋은 거죠. 빠르니까 입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전표제를 입력하고 있다. 3전표제로 입력하고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이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해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하면서 또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여기 154페이지에 2번에 있는 요거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거래처별 초기월 했잖아요.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 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처별 초기월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거래처 초기월에 전기 2월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외상매출금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외상매입금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보통 예금에서 돈이 출금된다든가 이러면은 그거 역시 어느 거래처 또는 어느 은행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 입력할 적에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은 거래처란에다가 코드를 꼭 넣어야 된다. 코드로 거래처 이름을 한글로만 입력하지 말고 코드란에다 거래처를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코드 번호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지켜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연습 문제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증빙을 참고해서 3일 패션의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1번은 출금 전표로 입력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출금 전표, 왜 출금 전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팀의 회계 결산 시, 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3만원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니까 거래 금액은 3만원이고 모두 현금 거래네요.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하면은 입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출금 전표로 작성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 연습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초보자니까 한번 전표를 입력하려면은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자,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네. 자, 야근 식대, 그 다음에 현금, 계정 과목을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현금이라는 거 계정 과목이죠. 네. 자, 여러분, 현금, 차변 항목이 여기 차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대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네. 왜 대변인지 아시죠?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자산 감소는 대변 항목이에요. 그래서 현금 계정 대변. 금액은 3만 원. 여러분도 여기다 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현금이 대변에 3만 원 감소한 것을 우리가 결과라고 하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럼 원인을 이제 차변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원인은 이거죠. 야근 식대. 근데 우리 계정 과목에 야근 식대라는 계정 과목이 있나요? 이걸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차변입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게 맞아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3만 원.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교재에서요.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분계를 한번 책에다 써보세요라고 칸을 만들어 놨어요. 분계 연습을 해라 이겁니다. 원래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지금 이 부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래에서 총 거래 금액은 3만 원이고 대변이 현금인 거래니까 출금 전표 쓰면 간단하지. 요 판단을 하고 일반 전표를 열어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이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딱 열립니다. 맨 먼저 날짜를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날짜가 작성 연월이라는 곳이 날짜입니다. 거기 보시면 연도는 앞에 연도는 입력하지 않아요. 전부 다 연도는 지금 우리 회계기간이 여기 위에 보시면은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도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표 입력할 때 연도는 다 23년도예요. 그래서 월 1만 입력하겠어요. 자, 1월 그러면 1하고 엔터. 11일 뒤에다 10일 하면은 입력이 되면서 커서가 구분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커서가 구분에 있을 때 밑에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그 구분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여기 안내가 돼요. 전표 구분을 입력합니다 하면서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출금 전표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2 하면 돼요. 구분에다가 2 이렇게 입력하면 그 자리에 출금이니까 1번이죠. 네, 다시 왼쪽 방향키로 돌아가서 다시 1. 그러면 거기에 구분란에 출금이라고 기록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출금이기 때문에 여기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 코드는 여기 차변에 갈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됐으므로 차변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입력해야 되는데 코드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코드에다가 복리 하고 엔터를 치면 복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 4개가 나오는데요. 500번대는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무엇이냐? 생산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 600번이나 700번은 뭐 분양원가라든가 도급원가이기 때문에 제조나 판매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팀이니까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00번대로 내려와서 방향키로 쭉쭉쭉 내려오면 돼요. 화살표로 이렇게 화살표로 내려와가지고 엔터. 네, 엔터 이렇게 811번 복리후생비. 자, 코드는 이 코드는 이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건데요.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곳은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미소식당의 장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네, 미소식당을 우리가 그 채무 거래처로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면 거래처 관리를 하겠지만 아마 식당 같은 건 우리 회사가 큰 회사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미소식당이라고 이렇게 메모하겠습니다. 코드란에다가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거래처 등록할 때 미소식당 등록한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러니까 코드 없을 거예요. 코드가 없는 거래처는 그냥 여기다가 코드란 말고 그 거래처에다 타이핑해 주시면. 적요는 무엇이냐? 그 밑에 보시면은요, 현금 적요에 등록해 놓은 것들이 쭉 보입니다. 지금 우리 대별의 현금 거래니까. 그래서 일숙축비를 지급했냐, 직원 식대를 지급했냐, 직원 야유회비냐, 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직원 식대니까 여기 2번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저 코드에다가 2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등록해 놓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커서가 왔잖아요. 차변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액을 입력하면 입력이 끝납니다. 자, 금액은 3만 원이죠. 30하고 플러스 하고 엔터 쳐보세요. 예, 항상 마지막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이 끝났는데, 전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밑에 분계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밑에. 자, 이쪽이 차변입니다. 왼쪽이. 차변 3만원의 내용이 뭐예요? 811번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에 3만원의 내용이 뭐예요? 네, 현금 101번 현금 3만원. 네. 분계 내용이 밑에 보이고요. 이 내용이 분계장,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부 장부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회계 처리에 이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여기 전표 입력만 정확히 하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요? 더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정확히 하면 된다. 이거. 네, 전표 입력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분계를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분계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맞죠? 다음 두 번째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시면 또 출금 전표 작성을 연습하자.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645에 246하나에다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이에요. 조금 전에 영수증은 우리가 간이 영수증. 네. 현금 영수증은 이게 적격 증빙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가 있네요. 부가가치세 2,545원을 우리 회사가 지금 부담을 했는데, 이 매입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이런 지출한 세금은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아까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부가가치세가 이번 신고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관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주유소에다가 부가세 2,545원을 부담을 했는데 이거 이번 왜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걸 공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응? 네, 아시는 분 있죠? 왜냐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라고 지금 문제 연습이 나왔거든요. 예,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부가세 이론 배울 때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었어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 그 중에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대목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현금 영수증을 딱 보고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부가가치세 이론을 제대로 모르시게 되면은 이 전표 바꿔서 가만있어 봐, 이거 일반 전표 부가세 있네, 공제 받아야지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잘못한 거예요. 네, 부가세 공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받아서는 안 돼야 될 것을 받은 거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못 받는다. 승용차를 매입할 때 부가세, 지금처럼 유지비용에 지출한 부가세, 아니면 승용차 임차하면서 발생한 부가세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승용차가 1000cc 이하라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의 승용차냐 아니냐 그 기준이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 문제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분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대변은 현금이죠. 자산 감소. 금액은 28,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28,000원이 나갔습니다. 자산 감소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해야죠. 자, 이제 현금이 28,000원 감소한 것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차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원인이 여러분 알죠? 주유대금이에요. 주유대금. 예. 승용차에다 기름을 넣었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예, 잘 아시네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해야 비용을 발생으로 처리한 거죠. 차량 유지비 대변에 기입하면 거꾸로 기록하는 거야. 비용을 취소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차변이다. 금액은 똑같이 28,000원.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의 결합관계도 한번 여기다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비용, 야,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지 내가 차변에 기록했지? 맞아. 우리 거래의 8요소에 비용 발생이 차변 요소였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 대변에 내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변 요소 중에 거래의 8요소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라는 요소가 있었죠. 네, 맞아. 이건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래의 8요소에 일치하는 내용이다. 거래의 8요소를 거기다 대입을 해보셔야 돼. 그것이 뭐냐면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계 처리가 올바른 거래의 8요소를 준수해서 회계 처리했는가. 네, 검증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혼자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보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분계를 딱 해놓고 거기다 거래의 8요소를 꼭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맞다고 인정해야 돼요. 예. 거래의 8요소에 대입이 안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네, 거래의 8요소 꼭 생각하면서 분계를 기록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2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계가 떠올랐으니까 전표 입력을 하는데요. 네, 출금 전표잖아요. 거래 금액 총액은 28,000원이고 대변이 현금이니까 아까처럼 출금 처리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월은 같고 날짜만 다르니까 12일로 날짜만 고치겠습니다. 자, 위에 일반 전표 입력에 위에 날짜만 12일로 고치시고, 이제 커서가 9분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출금이니까 1번. 그러면 그 자리에 출금. 자, 출금이면 대변에 현금이 딱 들어가거든요. 차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코드에다 차량을 입력하면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이렇게 보여요. 예, 이 차량은 그 관리부서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니까 아래로 방향키로 뚝뚝뚝뚝뚝 내려와서 822에다 놓고 엔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우리가 주유소를 거래처로 혹시 넣은 게 있는지 주유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없네요. 주유소도 거래처 등록한 게 없어요. 이거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굳이 거래처를 코드로 관리할 건 없으나 써주겠습니다. 주식회사 SK 주유소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고요. 적요는 밑에서 고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번 적요 고르면 되겠죠. 유류대 지급 1번 하고 엔터. 금액은 28,000원입니다. 28 플러스 하고 엔터 하시고 아래 하단을 딱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분계 보이시나요?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보이냐면 요걸 눌러놓으면 안 보여요. 네, 요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저기 요거 요거 누르면 보이고 요거 누르면 안 보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요걸 누르면 그 분계를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네, 분계가 잘 됐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입금표, 입금전표라고 되어 있네요. 입금전표 작성하기. 네, 입금전표. 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하나의 개정 과목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현금도 개정 과목이에요.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아니, 저 위에 뭐 하나 안 했네요. 자, 위에서 지금 전표 입력까지 했고, 수행 3번 안 했죠? 네, 요거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수행 3번 안 했죠? 수행 3번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걸 놓쳤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관리 항목 추가했어요. 그 관리 항목을 추가한 이유가 요 주유대금 28,000원이 몇 호차에 주유했느냐 그 장부도 만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전표, 여기 차량 유지비 그 커서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위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네, 윗줄에 있도록 클릭을 해놓거나 아니면 방향키로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화살표. 네, 자, 올려다 놓고 여러분 기능키 중에 저쪽 흰색 컴퓨터 쓰는 사람만 좀 다릅니다. 흰색 컴퓨터 쓰는 사람은 노트북 키보드니까 F9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그냥 F3. 네, F3 누르면은 밑에 말이죠. 분계된 내용 밑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창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딱 나옵니다. 왜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나오느냐? 우리가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에서 F3을 눌렀거든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 관리 항목 중에 이 승용차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승용차 코드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된 그 코드가 보여요. 네, 우리가 승용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5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 5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그 설명해 보면은 645에 2461 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이겁니다. 네, 거기서 엔터 또는 확인해도 좋고요. 엔터 하면은 승용차 코드와 차량 번호, 차종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에 F2를 눌러보고 마우스로 요 목록을 눌러보시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류비니까 그냥 1번에다 놓고 엔터. 우리 부서를 등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그냥 지나가요.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저교에 입력했던 거 다 날라가고요. 여기 이 관리했던 내용으로 저교가 좀 더 세밀하게 바뀌었습니다. 유류되고 645, 2461하고 아반떼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요 내용은 계정별 원장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업무용 승용차 장부에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즉 전표처 입력을 하고 나서 추가로 F3 눌러서 추가 작업을 해야 업무용 차량 장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차량별로 장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입금전표 연습하기. 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출금 개정 과목 하나 발견이 됐고요. 현금으로 받고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입금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외상대금을 오늘 현금으로 받았어요. 코디나라
그리고 코드 아래에다가 잘 받았다. 예. 상품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라는 그 확인증, 예, 이걸 입금표라고 합니다. 그 입금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대개 보통의 금으로 입금해주면 입금표 같은 거 안 해줘도 돼요. 그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 봉투에다 현금 봉투로 가져왔다. 현금으로. 그럼 이게 입금표 안 해주면 그 주고받은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죠. 예.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입금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요, 현금도 자산입니다. 예,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요, 현금도 자산이죠. 그렇죠?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보하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문 드린 것 같아서 네, 계속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김혜진님. 오늘 결성하셨나 보다. 김혜진님이. 박윤나님. 예. 자, 뭘 물어볼까요? 제가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기록하시겠어요? 대변에 기록하시겠어요? 외상 매출금을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자산인데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았는데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을까요? 현금이 증가했을까요? 외상 매출, 응? 갑자기 대변으로, 네, 그렇죠. 네, 착각했어요. 방금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겠지 이렇게 네, 착각한 겁니다. 감소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받으면 이제 채권 줄어들어야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금액은 220만 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이므로 현금을 차변해 기록. 현금 2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데 계정 과목 간에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계정 과목은 감소되고 현금이라는 현금성 자산은 증가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차변 대변 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입금 전표. 현금이 차변인 거래니까요. 총 거래 금액이 다 현금이죠. 그래서 입금 전표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전표 꺼내셔가지고 날짜는 입금표를 보니까 1월 3일이군요. 13일. 자, 날짜를 13일로 고치시고 구분에다가 입금은 2번이네요. 2 하시고 자, 입금 2 했더니 여기 차변에 현금 들어갔죠? 네, 현금. 이제 대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한다.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었죠? 코드에다 직접 외상을 입력하세요. 외상하고 엔터 쳐요. 그러면 이게 코드 도움말이 나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엔터. 그러면 108번 외상 매출금 잘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전표 입력을 시작할 때 채권, 채무, 예금 거래는 코드란에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라. 네, 그래서 이번 거래처는 저 코드란에다 넣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그러니까 이번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코디나라입니다. 코디나라의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거기 입금표에 주식회사 코디나라 귀하라는 부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코드에다가 코디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1001번이라고 코드가 들어가면서 거래처 안에 주식회사 코디나라.
네,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은요. 거래처를 꼭 코드에다 넣으십시오. 그래서 코드가 코드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 안 하면 거래처 원장에 누락이 됩니다. 적요는 보니까 저기 밑에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는 적요를 미리 등록을 해놨네요. 그러면 그걸 이용합시다. 4번 4하고 엔터. 네, 그러면 4하고 엔터 치면 외상대금 현금 회수 입력됐죠? 그러면 이제 대변에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금액을 220만 원 2200하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밑에 분계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현금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의 감소.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거래는 대체점표 작성하기를 연습하는 거래인데요. 왼쪽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점표라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에 내용을 읽어보면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매출점표도 보니까 여기 부가세가 8,000원이 있습니다. 참만나 갈비라는 갈비점에다가 우리 회사가 지금 부가세 8,000원을 카드로 결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일반 점표에다 입력하라고 책에서 지금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걸 일반 점표에다 입력을 하라고 했을까?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건 왜 안 되는 건이죠? 예, 접대비 관련.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또 공제를 못 받는 매입세액이다. 아까 거는 승용차 관련된 거. 지금 거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이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점표에 부가세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 못 받는 건이다. 그러면 일반 점표에다 입력해 줘야 돼. 이걸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 가지고 8,000원 공제 받잖아요. 네, 나중에 그게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나중에 공제 받은 걸 더 가산세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못 받는 것이니까 일반 점표에 넣어야 된다. 부가세 분계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계를 안 해요. 이 부가세 부분을 반드시 분계해 줍니다. 네, 부가세를 자산으로 잡아줘요. 부가세를 별도로 공제 받아야 되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아까 여러분이 접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접대비. 접대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주님, 네, 박현주님, 회사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걸 개정 과목 뭘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 예, 잘하시네요. 예, 미지급금. 우리가 카드로 뭔가를 결제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자, 우리가 이 갈비집에는 지급을 했지만 신한카드사에는 지급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음 달에 카드 결제 대금에서 통장에 돈을 만들어 놓아야 요 빚이 갚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서 계좌이체 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부채가 됩니다. 단기 부채.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분계를 개정 과목은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볼 텐데요. 분계를요. 우여진님, 우여진님, 네. 자, 접대비 이거 여기 차변에 놓으시겠어요? 대변에 놓으시겠어요? 차변이죠. 왜 그렇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접대비 얼마로 기록하시겠어요? 예, 88,000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면은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접대비는 8만원, 부가세는 자산인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념 과목 우리 안 배웠어요. 이론에서는. 근데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비용. 예, 회사의 비용으로 88,000원. 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 차변 항목 맞습니다. 부채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예, 카드 쓰면 빚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 바로 미지급금이 부채잖아요. 미지급금 대변에 기입한다. 근데 여러분 미지급금 옆에다가 가로 열고 신한카드 이렇게 신한이라고 써주세요. 가로 열고 신한. 자, 우리가 손으로 개정 과목을 기록할 때요. 개정 과목 옆에 가로 열고 쓸 때는요. 거래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접대비는 왜 저기를 안 썼느냐? 비용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에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거래처를 썼다는 것은 이건 거래처 원장도 기입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접대비를 뭐 참만나 갈비의 접대비가 얼마, 뭐 무슨 칼국수집의 접대비가 얼마 이렇게 관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미지급금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88,000원. 네, 그러면서 항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여러분 같이 써보거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접대비 차변이니까 우리 차변의 비용이 발생이 비용 발생은 차변이었지. 접대비가 비용인데 차변에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을 발생시켰네 내가. 그러면 비용 발생 차변에 거래의 판료소 중에 비용 발생이 차변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라. 이거 있다. 잘했고. 또 대변에 미지급금이 부채란 말이에요. 미지급금 부채. 미지급금 부채인데 대변에 기입했어요. 그럼 부채 증가가 대변 항목에 있느냐? 그거 일치하죠? 예, 대변 항목에 부채 증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예, 맞다. 자, 이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대체 전표는요, 차변, 대변, 현금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 대변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예, 14일로 날짜를 고치시고요. 14. 자, 구분해서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차변이 3번이죠? 3. 그러면 그 자리에 차변이라고 기록이 되고요. 개정 과목 코드를 써주시는데 접대비니까 접대를 여기다 코드에다 타자하시면. 네. 자, 접대비도 코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매출거래처 접대는요.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래로 방향키로 쭉쭉쭉 813번으로 내려와서 엔터 하시고, 예, 접대비의 거래처를 여기다가 코드에다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참만나 갈비 이 정도 메모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요에 보니까 밑에 코드 중에 법인카드로 접대했다라는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번에 있죠. 거래처 접대비 슬롯이 신용카드. 그래서 1번 써주시면 돼요. 1번하고 엔터. 자, 이제 차변에 커서가 있죠. 거기다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88,000원 88 플러스 엔터. 그러면 이제 줄이 바뀌었죠. 두 번째 줄에다가 입력합니다. 이제 대변을 입력할 차례니까요. 여기 밑에 메시지 보시면 대변은 4번이죠. 4. 대변에 가는 게 미지급급이죠. 코드란에다 타자하는 거예요. 코드에다가 미지 두 자만 입력하고 엔터. 그럼 미지급급 맨 위에 보이죠? 253번. 엔터 치면 그게 입력됩니다. 자, 미지급급은 거래처를 코드란에다 꼭 입력해야 돼요. 채무니까. 그래서 신한을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신한 들어가는 거래처가 두 개이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아까 하나일 때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래처가 두 개 이상이면 이 도움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야죠. 신한카드로 내려와서 엔터. 그러면 99601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 네, 적용은요. 위에 거를 복사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엔터를 치면 코드는 복사가 안 되지만 엔터 치면은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커서가 대변란에 가 있죠. 여기는 금액을 입력하는 거. 88 플러스 그리고 엔터. 네, 밑에 분계를 보시면 돼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네, 잘 나타났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쉬었다가 40분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